평생 모은 소중한 퇴직금,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에 명의를 빌려줬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1억 원이 넘는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이것은 결코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바로 오늘 누군가는 겪고 있을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박영호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박영호 씨 가명은 62세 중소기업에서 30년간 땀 흘려 일하고 퇴직금 1억 8천만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노후 자금의 일부는 개인연금 등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마침 취업에 번번이 고배를 마시던 아들 박민준 씨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 사업을 해보겠다며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들 민준 씨는 과거 작은 사업 실패 경험으로 신용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는 사업자 대출은커녕 온라인 판매에 필수적인 전자결제 시스템 가입조차 어려울 것 같다고 하소연했죠. 아버지, 제 신용 상태로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 명의만 잠깐 빌려주세요. 퇴직금에서 1억 5천만 원만 초기 자본금으로 투자해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해서 금방 키워 효도하겠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눈빛에 박영호 씨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내 아들인데 명의만 빌려주는 건데 별일 있겠어? 내 퇴직금으로 내 아들 사업하는데 문제 될 거 없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아들 민준 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퇴직금 중 1억 5천만 원은 사업 잘해보라 며 아들 통장으로 이체해 주었죠. 물론 이때 증여신고나 차용증 작성 같은 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민준 씨는 아버지 박영호 씨 명의의 사업자 통장과 개인 통장을 뒤섞어 사용하며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감각 덕분인지 사업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고 첫 해부터 월 매출 수천만 원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업이 잘 되자 민준 씨는 사업 확장에만 정신이 팔렸고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다는 핑계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매출을 대폭 축소해서 형식적으로만 신고했습니다. 박영호 씨는 사업은 아들이 전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고 본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전히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사업 잘 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라고 할 때마다 그저 대견하게만 생각했지 구체적인 매출이나 세금 처리는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들 민준 씨가 아버지 박영호 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을 마치 자기 쌈짓돈처럼 개인적인 용도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박영호 씨 앞으로 국세청에서 서류 한 통이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세무조사 통지서였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온라인 플랫폼 매출 자료 등을 샅샅이 조사한 결과 신고 누락된 막대한 매출과 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결국 국세청은 명의자인 박영호 씨에게 지난 3년간 누락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6천만 원,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각종 가산세 약 3천만 원, 그리고 해당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에도 이를 제대로 신고,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 약 2천만 원까지 총 1억 1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국세청은 박영호 씨가 아들에게 사업 자금으로 지원한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도 증여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되는데 이를 초과하는 1억 원에 대해서는 약 1천만 원의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 1억 8천만 원 중 1억 5천만 원은 이미 아들에게 주었고 남은 돈은 고작 3천만 원. 그런데 1억 원이 넘는 세금 폭탄이라니 아들 민준 씨는 사업이 어려워져서 지금은 돈이 한 푼도 없다 며 책임을 회피했고 결국 박영호 씨는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재산마저 압류당할 위기에 처하고 한순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꿈꿨던 박영호 씨의 계획은 산산조각 났고 믿었던 아들과의 관계마저 파탄나며 절망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박영호 씨의 사례처럼 명의를 빌려주는 순간 그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세법은 사업자 등록 증상의 명의자를 사업의 주체로 보기 때문입니다. 박영호 씨는 아들이 사업을 전부 했으니 억울하다고 아무리 항변해도 세무서는 명의자인 박영호 씨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 국세청 블로그 자료에서도 차명 계좌를 이용한 탈세는 절대 용납되지 않으며 적발 시에는 거액의 세금 추징은 물론 고발 조치까지 이루어진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명의 대여로 인해 세금이 체납되면 박영호 씨처럼 재산 압류 및 공매 처분은 기본이고 금융거래 정지, 신용불량, 심지어 출국 금지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박영호 씨처럼 내 자식인데 괜찮겠지. 잠깐 이름만 빌려주는 건데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과 같이 큰 돈을 자녀에게 주면서 내 이름으로 사업 한번 해봐라. 내 명의로 투자해봐라. 하는 경우가 박영호 씨와 같은 끔찍한 세금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죠. 자녀를 돕고 싶은 그 따뜻한 마음, 그 선의가 자녀는 물론 본인의 노후까지 파탄 낼 수 있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명의대여와 증여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박영호 씨가 아들에게 사업자금 1억 5천만 원을 지원한 행위는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문제를 넘어 증여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에게 사업자금이나 재산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는 명백한 증여에 해당하며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에게 9억 원 상당의 전원주택을 선물했을 때도 약 2억 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영호 씨의 경우 아들에게 준 1억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 돈을 빌려주는 것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가족 간이라도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준 금액, 갚기로 한 날짜, 그리고 이자율을 명확히 적어야 하는데 국세청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현재 연 4.6%입니다. 이러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빌려준 돈도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또한 퇴직금으로 자녀 명의의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실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세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세금 폭탄을 피하고 소중한 내 퇴직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5가지 철칙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떤 경우에도 사업자 명의는 빌려주지도 빌리지도 마십시오. 박영호 씨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모든 책임은 결국 명의자에게 돌아옵니다. 둘째, 자녀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할 때는 명의가 아닌 자금 자체를 합법적으로 이전하십시오. 만약 주는 것이라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고 빌려주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주고받는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박영호 씨가 이 원칙을 지켰더라면 상황은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셋째, 이 정도는 괜찮겠지? 얼마까지는 문제 없겠지? 하는 혼자만의 판단은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퇴직금처럼 큰 돈이 오갈 때는 반드시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세 방안과 법적 문제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넷째, 모든 금융 거래는 실질에 맞게 그리고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하십시오. 차명 계좌 사용이나 차명 주식 투자는 결국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섯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철칙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간곡한 부탁보다 당신의 안정적인 노후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돕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박영호 씨처럼 본인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위태롭게 만드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때로는 거절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세상 그 무엇보다 숭고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현명해야 합니다. 박영호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그저 남의 일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금과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지키고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자칫 함께 수렁에 빠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이미 명의되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즉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함께 지혜를 모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하고 현실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